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망론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망론이란 것은 그게 실현 가능하거나 또는 실현 가능하지 않거나 간에 그것은 제외하고, 일단 대망론이 나온다는 그것은 뭔가 사회의 어떤 변화를 가장 촉구하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비롯된다고 봐야 됩니다. 불확실성 시대, 지금 정의가 사라진 시대, 또 공정이 사라진 시대, 어떤 과정도 결과도 정의가 사라진 시대라고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이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일련의 과정들, 일련의 정치 과정들을 속속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국민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처리하는 정부의 태도라든가 또는 모든 정치의 어떤 태도들, 그것을 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 저런 사람이, 저런 리더십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새로운 어떤 감각으로서 다가서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윤석열 대망론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해볼 정치적인 어떤 이데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현실적이며 리얼합니다. 윤석열 대망론이 그 왜 나옵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강력하고도 또 새로운, 그리고 정의롭고도 미래를 이렇게 열어보는 그런 리더십이 전혀 정치권에 보이지 않는다,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모습의 반대급부로 생기는 윤석열의 그 벤치마킹, 참고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처럼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정치권에 각인시켜주는 좋은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윤석열 대망론이 왜 나왔을까? 왜 도화선이 되었을까?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망론의 근거는 반부패 정책회의에서 협의해서 검찰총장이 7월 25일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총장이 임명된 이후 처음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이 11월 7일이었죠. 11월 8일이었습니다. 반부패 정책협의회의 청와대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시선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악수, 그 외에는 일체 노 코멘트. 다만 회의 중에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공정 시스템이 작동되는 그 정착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요지로 말을 했는데,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지 않더라도 라는 이 메시지가 주는 그 파상적 의미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11월 8일 그 반부패 정책회의에서는 결국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만나는 것이 7월 25일 임명 이후에 처음입니다. 8월, 9월, 10월, 11월. 그러니까 3개월 한 10일 정도, 15일 정도 지나서 만남이 처음인데, 3개월 정도 지나서. 이런 3개월하고 8, 9, 10, 10월, 11월 25일. 결국 한 3개월하고 한 20일 정도 흐른 만에 처음 만났다. 소위 중앙수사기관장을 처음 독대했다, 만났다.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만남도 처음이다라는 것은 이례적일 뿐인더러 거꾸로 생각하면 문재인 리더십을
역발상 해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한번 눈에 드러나면은 절대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법칙이 생긴 겁니다. 자기가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욱이 임명 첫날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 총장님, 우리 검찰총장님, 우리 식구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여당이나 청와대나 이런 데도 비리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 됩니다 하고 법과 원칙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부탁을 한 그 이후의 첫 만남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국을 수사한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딱 그대로 하고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너진 쪽은 윤석열 쪽을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작업에 법무부가 나섰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인 현직 검사인 김호수 검사, 또 차관으로서의 또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의 그가 총대를 맺고, 그 다음에 검찰국장인 이성윤 검찰국장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국이가 임명한 반부패 정책, 조국에 임명한 검찰개혁 추진단 단장 황희석은 검사 출신이 아닌 일반 변호사, 민변 출신의 변호사이고, 김호수 법무부 차관은 이낙연 총리의 같은 동양, 전라남도 영광군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성윤은 전북 고창으로 돼 있고, 그러면서 이성윤은 특별한 문 대통령과의 선후배가 돼 있습니다. 경희대 법과대학 선후배입니다.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그것이 배경이 무슨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민정수석 때 이성윤 검찰국장은 문재인 민정수석 때, 노무현 정권 때죠. 그때 거기 특별전담수사관, 소위 특감반, 특별감찰수사반장, 다시 말하면 특감반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인연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김호수 차관과의 인연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검찰을 옥죄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총대를 메고 검찰 모르게 검찰을 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검찰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검찰 시스템을 바꿔놓고 있죠. 41곳이라는 엄청난 부서, 특히 인지수사가 가장 중요한 소위 거악을 척결하는 것이 검찰의 기능인데, 그 거악을 수사해야 되는 그 부서들을 모조리 폐지하는 그런 것을 검찰과 협의하지 않고 전혀 협의 없이 홀로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것이 나중에 검찰이 수사하는 날, 조국을 수사하는 날, 그날에야 겨우 검찰의 요청으로 그 안을 뽑아낸 겁니다. 안이 전달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언론에 다 난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리고 또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조국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취재를 못하도록, 그 다음에 이런 직접 취재가 불능하도록, 또는 발표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 조치, 공보준칙 개정으로 상당히 검찰이 손발이 묶이고 있는 형국을 보면서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이 11월 8일 날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대통령이 눈길도 안 줬을 뿐더러 윤 검찰총장도 전혀
대통령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메모를 하는 그런 광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더라도 아닌 다른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공정 시스템이 정착돼야 된다, 이런 요지로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상당히 예민한 파장을 언론이 일으켰습니다. 누가 듣기에도 이미 프레임은 그 순간 프레임이 바뀌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조국 프레임 대 윤석열이었습니다. 이 조국 프레임이 문재인 대 윤석열 프레임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이날 11월 8일이었습니다. 이 바뀐과 동시에 발화점이 아마 그쪽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연속 이어서 김호수 차관에게 또는 등등 해서 검찰개혁이라는 칼을 들기 시작했고, 엄청난 칼을 흔들었습니다. 지금 검찰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동시에 대망론이 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망론이란 것이 그가 곧 정치에 입문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그하고 정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대망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추에이션 상황입니다. 프레임 자체가 대통령 대 검찰총장이라는 아주 불가해한 그런 문제로 피압박받는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태제가 성립이 되고, 거기서 국민들의 마음이 소위 대망론이라는 대로 불이 짚어가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윤석열 총장은 본인 자체가 정치하고는 관련이 없다, 나는 정무 감각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감사 때 박지원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것을 갖다 대응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정치 구단에 대한 그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는 검찰총장의 그 말은, 그런 유형의 소위 감각은 대단한 파격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강력한 대응, 순박하면서도 강력한 대응, 이것은 정치 구단을 물리쳤다고 보는 견해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여하튼 정무감각이 본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을 표현까지 했던 이분은 그의 정무감각이라든가 정치적인 욕망이라든가 정치적인 생각이라든가에 전혀 관계없이 대망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일견 보이기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표현할 뿐더러 본인은 정치에 전혀 뜻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함에도 불구하고 대망론이 나왔다는 바로 이 사실이 중요한 사회 현상으로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미래를 보는 미래를 보는 그런 리더십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그것이 국민의 욕구다. 또 윤석열처럼 이렇게 정의로운 길로 원칙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거대 권력과 핍박을 받으면서 홀로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그 모습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대망론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핍박이라는 발화점, 소위 대통령이 임명권자가 법무부라는 것은 구조를 갖다가 통해서 검찰의 수사 독립성, 검찰의 정치 중립성, 이것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법무부의 공격을 홀로 감내하고 있는 저 핍박받는 윤석열, 그 모습이 지금 한국판 소위 말해서 지금 핍박받는 검찰총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응분에 경로를 하면서 엄정 대응하라 하고 얘기를, 그건 안 한다, 법무부안을 받지 않겠다, 관심 없다 하고 딱 자르는, 거기서 이는 안이기 때문에 항명이 아니다 이거지. 지시가 아니고 항명이 아니다 이거죠. 공직자로서 항명이 아닌 법무부가 쉬쉬했던, 김호수가 쉬쉬했던 그 안을 받아보고 검찰 조직 정부가 지금 검난이라는 이러한 파장을 언론에서 이렇게 받으면서 검난에 그런 준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 이런 언론의 표현을 들으면서 경로한 윤석열의 그 모습이, 그 핍박받는 그 모습이 국민들에게 비춰지면서 그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지금 윤석열, 그는 누구인가? 대망이다.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본인은 정치에 전혀 뜻이 없습니다.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법과 원칙에 따르는 그러한 장르, 소신 있는 장르, 국민이 몰말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바로 이러한 리더십이다. 원칙, 정의, 지금까지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불의와 싸우는, 권력과 싸우는, 불의한 권력을 옹호하는 권력과 싸우는 검투사 정신을 가진, 원칙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는 윤석열, 그에게 바로 도화선이 된 것은 바로 이런 결과를, 소위 대망론의 결과를 갖다 주었습니다. 현실 정치의 메커니즘상으로 볼 때는 뭐 대통령이 나와서 당선돼서 뭐 거대 정당에 뭐 당선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우리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제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그거는 공천이라는 그 과정을 겪고 해야 되겠지만 윤석열 본인은 전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생각이 없음. 윤석열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과 다르게 지금 국민들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망론입니다. 한국 정치 성향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라는 것은 중도층이 절대적인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환호하는 것은 보수층 플러스 중도층이 윤석열에 환호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지금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핍박받는, 문재인로부터 핍박받는 윤석열이라는 그런 프레임 자체가 형성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간동화에 며칠 전에 주간동화가 나왔습니다. 그걸 갖다가 윤석열 대망론에 관련된 것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나 똑같아서 그걸 호기심으로 이렇게 대망론을 사서 봤더니 역시 역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간동화에는 이렇게 됩니다. 11월 아까 그 모임, 11월 8일 모임, 이 청와대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만난 것이 기폭제가 된다는 얘기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기폭제가 아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제 어떤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고요. 이 문재인과 윤석열의 그 프레임은 어느 11월 모임을 갖다가 조명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 만남을 갖다가 기자들이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 대망론에 맞춰 썼습니다. 여기 모임에는 11월 어떤 모임에 그 주간동화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전직 언론사 사장들하고 전현직 법조인들, 또 뭐 기타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한 10여 명이 모여서 있는 데에서 화제가 바로 윤석열이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또 화제가 처음에는 눈도 안 줬다, 또 눈을 안 맞췄다, 눈도 맞추지 서로가 맞추지 않았다 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소위 그 윤석열은 메모만 하고 있었다,
이런 토론을 벌리다가 결국 이 윤석열은 과거에 충견 노릇을 했던 사람이다. 적폐 수사도 하고 충견. 그러나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다. 그는 부여된 부분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다. 이날 한결같이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윤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난세에 윤석열처럼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 지금 필요한 이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이다. 막 거기에 거의 동의를 하면서 이 국민은 바로 이렇게 새롭고 참신한 또 기존 정치인에 식상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정치인 상을 갖다가 이미지를 지금 원한다. 윤석열과 같은 이런 식으로 돼서 난세에 지금 윤석열은 국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바로 그 점에서 대망론의 토론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간지는 윤석열 대망론이 가능하지 않은지는 거기에 언급하지 않지만 그거는 불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다는 가변적인 그런 명제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국민들이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목말라함, 타는 목마름, 지도자에 대한 새로운 지도자, 기존의 지도자의 식상한 바로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고 있고 국민들의 눈에는 원칙과 어떤 규칙, 그 다음에 헌법적 가치 이런 것을 신념으로 밀고 나가는 윤석열, 그에게 환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말이죠. 석동현 그전에 동부지검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멘트를 한 게 거기 나옵니다. 이분은 석동현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친구였다고 이렇게 돼 있고 사법고시는 8년 선배가 되고 석동현 씨가 그다음에 윤석열 씨는 9번째 고시가 합격을 했기 때문에 고시가 상당히 늦었죠. 그런데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나의 그런 그의 운명대로 검찰총장이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돼서 지금 상당한 관심을 받게 되고 지금 일반 정치인들보다 식상한 정치인들보다 굉장히 신선한 윤을 갖다가 윤석열을 환호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에 다 환호하고 있다. 지금 많이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다. 왜 바뀌었냐? 이 권력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권력의 탄압, 핍박입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이지 않는 법무를 통한 압박, 그리고 검찰에 대한 억압, 검찰 조직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공보준칙이라든가 공보준칙 또는 검찰 규약이라든가 이런 걸 마음대로 검찰 모르게 그냥 해가지고 안을 대통령에 보고하고 그것이 내려와서 수사 단계마다 수사를 갖다가 보고하라느니 뭐 등등등등 41개 인지수사기관, 그것은 검찰이 거악을 척결한다는 검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바로 이러한 거악 척결, 소위 금융, 조세 포탈, 마약, 공안, 이런 모든 선거, 이런 가장 중요한 대형 수사 사건, 권력과 관련된 이 사건 수사하는 전문기관들을 전부 없애는 정말 실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법무부에서 보고를 하고 그 법무부에서 보고한 안도 검찰하고 전혀 협의가 없이 한 5일 뒤에 비로소 알게 된 검찰은 경노하고 지금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는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이 대망론은 사실은 얼마 전부터 불이 붙었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11월 8일 프레임이 조국하고 윤석열의 싸움이다.
라는 기존의 프레임에서 문재인과 윤석열 프레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대적으로 강자고 우세한 것은 말할 것 없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을 팔을 자르고 검찰을 팔을 잘라도 검찰은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것은 앞으로 차기 권력자가 검찰이 지금보다 더 강한 검찰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기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검찰의 덕목을 검찰이 없이는 중앙수사기관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공수처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수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지만 공수처는 그 불법한 공수처, 지금 현재 나온 안으로는 불법하다고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 석자 교수, 경희대학교 석자 교수, 문 대통령의 선배가 아니고 스승인 석자 교수인 허영 교수께서 이미 신문에 기고문을 냈습니다. 공수처법은 위헌, 공수처법은 위헌, 딱 그 글자로 해서 제목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헌법상으로 위헌인 것은 위헌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바로 그래서 결국 이 석동현 씨는 지검장 시절에 그 적폐 수사를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지만 이것이 반전이 돼버렸다. 반전이 돼서 소위 말해서 이 조국 수사로 인해서 반전이 되면서 평생 욕먹을 것을 다 먹었다. 윤석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여 명을 불러다가 다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적폐 수사할 때. 참 어마어마한 수사를 했죠. 적폐 수사. 그러나 이 적폐 수사를 한 그 욕을 먹은 그것을 다 자기가 뒤집어 쓰고 사실은 특검이 누구냐? 박영수 특검이 욕을 먹으면 먹어야 되는 것인데 이분은 수사팀장이고 박영수 특검은 지금 지 죽은 듯 어디가 있는 듯 모르지만 이렇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든 것을 적폐 수사에 그걸 뒤집어 쓰고 또 욕을 많이 먹고 있었는데 이것이 반전이 됐다. 조국 수사에 인해서 평생 욕을 다 먹어버렸다. 그러나 이제 항상 그 윤석열 총장이 눈물을 이렇게 닦고 하는 그게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후배인 변창훈 검사 죽음입니다. 그 아픔, 그것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장 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듯 합니다. 그게. 하여튼 조국 수사하면서 대통령과 법무부의 공적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공적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무부 차관 김오수라는 분은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하면서 매우 날카롭고 매우 무섭게 검찰을 옥죄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조국 라인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조국 라인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냐? 지난 9월 9일 날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입성할 날이 취임한 날인데 그날 아침에 법무부 차관이면 대검의 차관급인 대검 차장에게 전화해서 윤석열 빼고 우리끼리 수사팀 만들자고 했던 김오수 차관입니다. 검찰국장은 또 검찰국장의 파트너 격인 소위 반부패 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함께 윤석열을 빼고 우리가 조국 수사팀을 만들자 이렇게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조국맨이라고 보는 근거는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많이 탄압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래서
결국 조국 수사는 대통령과 법무부의 공적이 된 윤석열이 하고 있는데 수사에 대해서 이 손 저 손 다 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손 다 자르고 발 자르고 하고 있다고 언론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황제 수사로 바뀌었고 황제 소환으로 바뀌었고 또 묵비권을 하고 있고 해서 이게 파상적인 지금 윤석열 검찰에 대한 어떤 부정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국 수사의 가장 난점으로 지금 돼 있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씨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 석동현 그 지검장 검사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같은 친구니까 너는 나를 알지 않나? 내 성향은 보수다 오히려. 내가 진보 정권 비위 맞추는 거 아니야. 초기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법치에 대한 원칙과 소신을 지킬 뿐이고 나는 시장경제주의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두주불사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두주불사를 술을 아무리 먹어도 흔들리는 모습이 전혀 없고 선후배 간의 관계가 아주 좋고 이런 아주 훌륭한 그 면도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할까요? 그가 정치할까요? 저는 정치는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 주관적 견해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망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대망론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반사적으로 생각이 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건 뭐냐? 어떤 부분에서냐? 정의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과정은 공정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그 사실이 전부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하는 거꾸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저항감, 바로 이런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지금 피 압박받고 있는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거악의 상징인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생각과 이것이 전부 맞아떨어져서 지금 핍박받는 윤석열은 이러한 리더십이 바로 새로운 리더십이고 참신한 리더십이고 기존 정치인의 식상한 우리들에게 채워줄 이런 욕구의 정치인상이 아닌가? 욕망의 정치인상이다. 아주 우리 국민들이 욕망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인상이 바로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 아닌가라는 이러한 국민의 생각. 국민은 지금 목말라 있다 이거죠. 새로운 리더십에 기존 정치인의 식상해 있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반사적인 그 욕망론, 국민들의 욕망론이죠. 정의의 욕망, 공정의 욕망, 기회 평등의 욕망, 이 세 가지 욕망 속에서 그 갈망이죠. 욕망이라보다 갈망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 갈망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윤석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바로 폭풍처럼 압박하고 피압박을 당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하나의 깊은 우려와 연민과 보호 본능으로 지금 또 지금 소위 대망론이 파생된 소위 심리적 배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적으로 이것은 역사의 축은 역사는 시대 정신입니다. 역사는 그 시대가 만들어 나가는 시대 정신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정신이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는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작동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치는 굴러가지만 시대 정신에 대한 그 함수를 체득을 해야 되고 그 함수가 중간에 핵심이 코어가 무엇인가, 바로 그런 것은 아주 국민의
국민이 원하는 참신성과 새로운 리더십의 갈망,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망론, 이것은 확실히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